Welcome to the Korea Society's video series, Author Talks. Blowfish is an atmospheric and melancholic novel by award-winning author Kyungran Jo. Publishers Weekly calls it a memorable existential tale as it alternates between the respective stories of a female sculptor with a chilling determination to end her own life and a male architect she meets in Tokyo. Kyungran Jo made her literary debut in 1996 and is the author of 5 short story collections and 3 novels. She has received the Hyundai Munhak Award and the Dongin Prize, among many others in Korea, from where she joins us today. Welcome to the Korea Society. It is great to have you here.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거는 한국어판인데요. 보고 블로우피쉬라는 소설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게 된 조경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Blowfish was published in Korea in 2010. Where were you in your life and career as you wrote this book? 음, 어, 첫 질문부터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어,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 인터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15년 전에 제가 블로우피쉬를 썼는데, 15년 전에 블로우피쉬를 쓴 저와 지금의 저라는 작가가 그 사이에 소설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제 소설도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블로우피쉬가 보고가 출간돼서 저도 다시 읽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아, 내가 15년 전에 젊어서 이런 소설을 쓸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부분도 있고 지금이라면 조금 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다시 쓰고 싶은 부분도 생겼습니다만 그때 최선을 다해서 쓴 작품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이런 시간을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15년 전에 저는 아마도 계산이 정확하다면 작가 생활을 시작한 지 14년 차 소설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설을 구상하던 시기에 저는 UC 버클리에서 비지팅 스칼러로 4 개월 동안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도시에 체류하고 있을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지? 내가 왜 이 도시에 있을까? 내가 돌아가면 어떤 소설을 쓸까?'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 당시에 버클리에 있으면서 제가 한 생각은 내가 작가가 된 이유도 있을 거고 또 나에게 영향을 준 일들도 있을 거고 기억도 있을 거고 어 또 제 인생을 통틀어서 딱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작가가 된 지 14 년이 됐으면 이제 그러한 '문제적인 작품을 써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작가로서도 그다음에 한 여성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여러 가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버클리를 떠나서 서울로 집으로 돌아온 게 그해 이듬해 1 월이었습니다. 1월 1 일이었어요. 돌아와서 바로 시작한 것이 보고였습니다. 제 인생에 이 소설이 좋든 그렇지 않든 제 인생의 어떠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는 짐작은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In Author's Note, you wrote, I have been waiting to write this novel from the moment I put pen to paper. I didn't want to tell this story too soon. This story I knew I could write just once. Why did it take you some time to tell this story? And why did you know that you could write this just once? 저는 26 살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기 보통은 20 살에 입학을 하는데
저는 20 살에서 25 살까지 생각을 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무려 5 년을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26에 대학을 문예창작 학과를 들어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작가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나는 왜 이러한 사람이 되었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소설가가 된 뒤에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소설을 쓰게 만든 영향이나 또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궁금해하던 차에 그때는 가족 사이에서 부모에게 비밀이었던 친할머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순간 '아 언젠가 내가 이 친할머니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쓰게 되겠구나.' 하고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젊은 시절에 덜 성숙한 상태에서 그 할머니의 삶을 가져다가 그것을 픽션화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제 자신이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제가 조금 더 좋은 소설을 쓸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기를, 그런 사람이 되어 있기를 좀 바랐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다가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딱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소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이지만 남의 이야기를 빌어다 쓰는 것이 무척이나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했고 가족과 연결된 일이기도 해서요. 가족들한테 허락을 받는 그 과정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네. Food was a recurring motif in your short stories and novels written prior to Blowfish as well, in such work as Time for Baking Bread and Tongue. While food is commonly associated with sustenance or gourmet experiences, your approach to the theme of food and consumption appears to be very unique. Could you elaborate on your personal relationship with food and your intention when incorporating this subject into your writing? 픽션은 허구이지만 진정한 허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허구가 되려면 인물들도 살아 있어야 되고 물론 공간도 살아 있어야 하는데 그 인물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있게 만들 수 있을까 보여주는 것이 작가의 또 역할이라고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에 굉장히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소설에서 그 음식 푸드라는 것이 무슨 미식과 연관되어 있거나 영양 섭취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고요. 음 어쩌면 '생의 의지와 관계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의 의욕을 잃을 때, 무언가에 대한 의욕을 잃을 때 가장 먼저 잃게 되는 것이 식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먹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또 더 살고 싶어지는 의욕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먹는다는 행위는 매우 일상적인 행위잖아요. 인물이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매우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서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일이 저는 먹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물들이 만나서 밥을 먹는 장면, 요리를 하고 식사를 챙기는 모습을 그렇게 의도하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저의 거의 모든 소설에 단편에도 꼭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인물들이 먹고 마시는 이야기,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돈을 벌어서 그 삶을 지탱하는지 이런 이야기가,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소설은 가짜 같아요. 어 그래서 제 소설에서의 인물들은 그렇게 가짜 같지 않기를, 그리고 또 살아감에 대한 어떠한 의욕의 표현으로 먹고 만들고 재료를 사고 재료를 다듬고 이러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파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양파를 갖고 양파를 재배하는 사람도 있고 양파를 유통하는 사람도 있고 양파를 사는 사람도 있고 양파 껍질을 벗겨서 채 썰어서 그걸로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이 양파 한 알에 음식 재료 안에 전 우주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 인물이 아니고 먹는 행위를 통해서 혹은 그 식재료를 통해서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아주 작은 그러한 이야기도 씨앗도 거기다가 숨겨 놓고 싶었습니다. In Blowfish, you alternate between the respective stories of a female sculptor and a male architect. Why did you choose this particular format? 음. 저한테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소설 구상하면서 제가 가장 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시점입니다. 시점, point of view. '누구의 눈을 통해서 이 이야기 전체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기를 원하지만 죽 스스로 어떤 삶을 마감하겠다고 결정하는 여자와 그 여자를 삶 쪽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남성 시선으로 이 이야기를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여성 조각가만의 시선으로 이 이야기를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다가 초점화시켜서 챕터별로 번갈아 가면서 이 이야기를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로 두 인물은 모르는 지점들을 독자들은 알게 되는 인지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서 생겨나서 독자의 마음에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네 옆에는 지금 아무도 없지만 저 남자가 있어." 라든가 "아 당신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나는 아는데." 하는 안타까움, 또 응원하는 마음, 또 궁금해지는 마음 같은 것들을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뭐랄까요? 좀 독자분께 참여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두 사람의 이야기에. Both the female sculptor and the male architect are grappling with the pervasive shadow of death by suicide, and the history of suicide in family seems to suggest intergenerational trauma. In Korea, where family relations are considered utmost important and central in shaping one's identity, what did you want to explore through these family histories? 제가 이 소설을 쓰면서 원했던 거는 무슨 자살의 역사나 어떤 세대 간의 트라우마를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대한 꿈은 없었고요. 그러한 트라우마를 가진 섬세하고 감정적인 한 여성이 그 여성이 어떤 여성인가 하면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그러나 이 여성이 결국에는 그렇게 하게 되지 않기를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트라우마를 극복한다, 뭐 겪는다 이런 것은 아니고 어떤 중요한 어떤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경험, 중요한 경험, 특별한 형식의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녀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 아직 더 살아 봐야겠다.'라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As you mentioned, the female sculptor preparing for her own death seems to be portrayed as an act of reclaiming control over her life, rather than you condoning her act of, preparing her own demise. How did you interpret this sense of agency and humanity in the act of choosing death without condoning suicide? 이 소설을 쓸 때 제가 결심했던 것은 그때 제 가족사, 친할머니의 가족사가 너무나 안타깝고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하셨던 할머니였는데 생신날 그런 일을 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녀의 조각이라고 할까요? 좀 되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설 속에서 이 그녀라는 조각가는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자발적인 죽음을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그 과정을 철저하게 자신이 다시 선택하는 과정을 후반부에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다는 마음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어떤 소설이 좋은 소설인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 작가가 선택한 인물의 본질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그 글쓰기의 본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고 그녀가 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는지 끝까지 추적하고 다가가 보고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그때 저라는 작가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그녀는 물론 죽음을 선택하지만 그 확신이 틀렸다는 것을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물론 그라는 건축가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서 확연히 알고 싶게 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고민 끝에 그녀의 직업을 조각가라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You wrote that the sculptures mentioned in the novel are works by a real sculptor, Byung-ho Lee. Why did you decide to describe his work as, your character's work, and how did his work inspire your writing? 제가 "이러한 소설을 쓰려고 구상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가까운 사람한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예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던 PD였는데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좋아하는 조각가 생각이 났어요. 만나러 가 보실래요?" 해서 이병호 조각가의 작업실에 갔습니다. 작업실에 가기 전에 전시도 봤고요. 그런데 그분의 작업하고 있는 작업을 보고 있으니까 '이 여성한테 이 직업을 맡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1 초도 안 망설여지고 들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일을 어려워하고 그것을 작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설은 문자 언어여서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시각적으로 독자의 눈에 명료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상상할 수 있도록 보여드릴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를 통해서 전체 하고 싶은 말이 breath. 이게 사람이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숨을 멈추고 싶거나 멈췄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이 다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호 조각가의 작품에 breath, 숨쉬기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각적으로 들어있고 그 과정 만드는 과정에 그가 최 조각가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엔딩에 가서 이러한 작업을 하는 그녀의 모습을 독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글을 쓰고 싶어. 이렇게 살아서 숨 쉬는 것 같은 조각 작품 같은 소설을 쓰고 싶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병호 조각가를 만났고 허락을 받았고 큰 도움을 받아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Did you find any parallels between sculpting and writing while working on this novel? And if so, could you share how this connection influenced your writing process? 소설을 쓰던 당시에는 의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조각가다.'라는 전제는 있었지만 '그는 반드시 건축가여야만 해.'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제 무의식 속에 이 두 인물이 무언가를 만드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무언가를 표현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공 여러 가지 있는 공통적인 욕망 중에 하나는 표현의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표현할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음 그래서 표현의 방식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조각과 글쓰기 사이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구원하고 그리고 또 글쓰기처럼 단 한 명이라도 나 이외에 글 쓴 사람 이외에 한 명이라도 한 명의 독자라도 구원할 수 있다는 그것이 '사회적인 행동이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면 표현이 가능하고 표현할 수 있고 '표현을 했다.'라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Why did you choose the stories to take place specifically in Seoul and Tokyo? Was there a geographical significance that influenced you to pick these two cities? 질문 주신 대로 이 소설에서 중요한 두 번째 공간, 두 번째 시티는 도쿄입니다. 도쿄는 한국과는 가깝고도 먼 도시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도쿄에 가서 자주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좀 그런 지 오래되어서 도쿄라는 도시, 도쿄라는 공간을 조금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태어난 도시는 서울이고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두 도시가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고 있고 저에게 가장 익숙한 도시이고 오래 체류해 본 장소입니다. 비슷한 것도 많고 다른 것도 많지만 한 가지가 중요했어요. 어디에든 어느 도시에든 어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그 잃었다는 것을 자각하고도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두 인물에게 각각 서울에 살게 하고 도쿄에 거주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고 가깝게 만나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제가 가장 잘 아는 두 도시를 운명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즉 친밀한 타인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쓰고 싶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 도쿄라는 도시, 그 밖에 다른 큰 도시의 또 하나의 특징이 아닐까? 어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 이런 생각을 해서 도쿄와 서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Much of the female protagonist is said to reflect aspects of yourself. Um, was it emotionally challenging for you to write this book? 제가 어디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농담이고요. 아무래도 이 중심 인물인 여성 조각가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죽음에 빠져드는 과정을 철저하게 그려야 하는 소설이기 때문에요. 쓰면서 또 저와 나이도 좀 비슷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비슷한 인물이어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 인칭으로 쓰지 못했고요. 운명적으로 그래서 거리를 유지하느라고 매우 운명적으로 매우 선택적으로 3 인칭 시점을 제가 사용한 기억이 납니다. Although there's a lot of despair and death in this story, the character seems to rediscover a reason to live through human connections. How did you envision the role of love or connection in this novel? 음. 어떤 독자는 이 보고 블로우피쉬를 읽으시고 이것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네.' 혹은 어떤 독자분은 '아 이거는 마침내 만난 사랑의 이야기야.' 혹은 또 어떤 독자는 마침내 연결된
타인이었다가 연결된 두 사람의 이야기네.'라고 서로 각각 다른 해석을 내리시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는 이제 소설에서 주제를 말하는 것, 주제를 표현하는 것이 저한테 쪼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 무겁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 mean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소설은 독자에게 결국 어떤 의미를 남길 것인가, 이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남자의 트라우마는 삶을 마감한 자신의 친형을 자신의 도움으로 살리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성 조각가의 트라우마는 할머니가 그러한 죽음을 맞았다는 것에 있고요. 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마침내 서로를 알아보고, 또 어떻게 해서 서로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또 어떻게 해서 어떤 종류의 우정일 수도 있고, 어떤 종류의 가족에 관해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연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랑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를 조금은 남겨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엔딩의 문장이 비로소 마침내 알아차린 하나의 또 다른 관계의 시작으로 읽히기를 바랐습니다. How do you expect English speaking readers to respond to the story's exploration of death compared to Korean readers? What have you heard from your Korean readers about this book for the past 15 years? 아니, "결국 살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고 이렇게 어렵게는 한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웃은 적이 있습니다. 네, 결국 그 얘기예요. 그래서 블로우피쉬가 이건 뭐 자살하는 이야기야, 뭐 죽음에 관한 이야기야." 이게 아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왜 더 살고 싶어지게 되었나를 탐구하는 한 인물, 또 그녀가 만난 다른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매우 쉽게, 매우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친숙한 이야기로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거고, 해가 있으면 그늘이 있는 것처럼요. 죽음이 없는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저는 어느 면으로 판타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This is the second novel of yours to be translated by Jiyoung Kim. What was it like working with the translator? And what's your experience has been like to watch her translate your work? 음. 제 소설이 몇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번역가 선생님들의 타입은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하면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면서 굉장히 귀찮을 정도로 메일을 자주 보내시는 분이, 저는 믿을 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번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영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어 상당히 마음을 놓았고요. 그리고 제가 잘은 아니지만 영어 문장을 읽을 수가 있어서 "선생님, 이 문장의 뉘앙스는, 문장은 맞지만 뉘앙스는 이런 표현이 아니다. 이런 단어를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했을 때 너무나 그것을 본인이 쓰신 글처럼 금방 잘 알아듣고 이해하시고, 더 좋은 쪽으로 수정을 언제나 해 주셨어요. 그래서 무척 질문도 많지만 제가 그 질문의 무게만큼이나 신뢰하고 또 작업하고 싶은 그런 번역가 선생님이십니다. In an interview, you mentioned that Blowfish was a turning point in your career. Now that it has been translated into English, how do you feel about this work of yours? 갑자기 그 질문을 들으니까 왠지 울컥해지면서 마음이 흔들리는데요. 어 그때가 작가 생활 14년 차였고,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이 맞을까? 소설가가 된 거, 쓰는 일이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더 살아도 될까? 옳은 방식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하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이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큰 호응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누가 뭐 "아 잘하고 있어. 당신 제대로 되는 길을 가고 있어."라고 말해 주지 않기 때문에 혼자 많이 흔들리고 힘들어하던 시기였습니다. 어 제가 아까 예술가 그러니까 조각가, 건축가는 무엇을 표현할 수 있고 작가도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소설을 쓰는 일이 자기 자신만 구원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소설을 쓰는 행위는 자기 자신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읽어 줄 독자분들의 많은 독자 있으면 좋겠지만 단 한 명의 독자라도 같이 구원하는 사회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복어를 쓰던 당시에는 저는 저를 구원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지금은 이제 쪼끔 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나 복어를 쓰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의 자리에서 지금과 같은 활동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그 질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일단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복어를 쓴 이후에 장편 소설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왜 보고 이후에 내가 장편 소설을 쓰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반성을 '아 장편이 이렇게 좋은데.'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했고요. 장편은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고 이후에 거의 20년 만에 장편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한 1 년, 2년 후에. 두 번째는 그거를 쓴 이후에 더 열심히 단편 소설 작가로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지금 9 번째 소설집을 쇼트 스토리 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이후에 거의 4 권의 소설집을 출간했고 출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보고를 쓰지 못했다면 그 이야기를 제가 꺼내서 풀어 놓지 못했다면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고가 영문판으로 나와서 새 독자들을 영어권 독자들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한 큰 기쁨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시절에 쓴 책인데 저는 어쩌면 그 시절보다는 쪼끔 더 제 희망이지만 나아간 작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소설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더 매진하는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14-15년 전에 쓴 책을 여러분들 앞에 선보일 수 있어서 기쁘고요. 어느 면으로 어 미성숙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때 당시에는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쓴 책입니다. 제 책인 동시에 이제 독자분들이 읽게 되어서 독자분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 책이야."라고만 부르기에도 어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고 영문판을 여러분 독자들께 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Blowfish is available wherever books are sol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